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토토 35회차 최종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에는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주력과 이 고배당 그리고 부주력까지 해가지고 적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 경기가 적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좌측에 풀bet 도 10개고 독식픽도 일단 10개가 적중이 됐었는데 좀 조합이 잘 됐으면 등수안에는 좀 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예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경기는 리즈의 무승부는 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승패 방향을 생각을 했었고 서울도 이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경기에 대해서는 아예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35회차 풀백과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중에 있는 회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월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J리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2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 소액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 J리그는 오랜만에 좀 하이라이트밖에 시간 관계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J리그나 뭐 K리그든 일단은 간략하게만 경기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고요. 광주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일단 투표율은 현재까지는 무승부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은 일단 광주가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저는 광주가 일단은 엄원 상황이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상자가 많다라는 점이 조금 걸리고, 성남도 밀리치가 그래도 좋은 활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팀의 경기는 상당히 팽팽할 것 같고 좀 언더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부가 난다면 1점차 승부 또는 이제 무승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의 승보다는 광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가 일단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엄원상이 복귀한 부분들은 물론 지난 경기 때 엄원상의 활약이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엄원상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광주인데, 엄원상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팀의 상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남이 분명히 라인을 좀 낮추고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광주가 그것을 쉽게 득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당도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좀 광주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상성들 때문에 일단 성남이 분명히 라인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광주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일단은 가시마가 투표율 정배당을 받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굉장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역시 정배당을 받고 있고요. 시미즈는 뭐 스타일이 동일합니다. 뭐 전방에서의 패스플레이나 뭐 역습을 노리는 부분들, 하지만 수비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가시마가 지금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미즈 상대로는 시미즈 수비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가시마를 좀 쉽게 믿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단통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조금 더 쓰고자 생각을 했고, 시미즈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픽 모두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가 투표율에서 정배당을 받고 있고, 일단은 정배당을 사포로가 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한데, 일단 왜 사포로가 정배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도 사포로의 홈이라는 점과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나고야 상대로 최근에 앞서는 모습을 최근 10경기 동안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정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경기력 시선에서는 사실 사포로가 수비가 좀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백을 사용을 하면서 측면에서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나고야는 일단은 공격이 굉장히 좀 결정력은 아쉽지만 공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에서는 사포로의 최종 픽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이라면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경기력을 대입을 했었을 때는 저는 나고야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독식에선 사포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센다이 대 도쿄의 경기고요. 일단 뭐 예상대로 투표율이나 배당이나 도쿄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비슷한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쿄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초반엔 좀 하다가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정에서의 도쿄를 쉽게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쿄의 장점이라면 레안드로를 비롯해서 전방에서의 이런 빠른 뭐 역습에서의 템포도 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이 센다이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도쿄의 배당이 조금 더 낮았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쿄의 좋지 않은 결정력이라든지 그리고 원정에서의 도쿄 이런 승무패의 도쿄가 들어왔었을 때 좀 부러지는 상황들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무패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좀 무합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픽은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선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산푸이로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정력배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투표율에서는 우라와가 정배고 배당에서는 일단은 산푸이로가 정배당인데 저는 사실 지금 두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우라와 쪽으로 몰렸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 J리그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배당에서의 정배인 팀이 들어올 때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산푸이로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팀의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산푸이로도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공격은 나쁘진 않습니다. 결정력이 좋진 않지만 우라와는 일단은 이 역습이나 뭐 크로스 이런 부분에서 좋고 특히나 전방에서의 주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지속적으로 좀 최근엔 주춤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좀 승패 방향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제외한 최종 픽에선 승패 투픽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사실 승을 가져간 부분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경기력도 있겠지만 이 투표율에서 정배당을 받은 부분 때문에 좀 승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투표율을 조금 무시하고 그리고 또 투표율에서 이렇게 정력배가 뒤바뀌었을 때 배당에서의 정배당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우라와의 단통 패를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는 간바오사카가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일단은 간바오사카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뭐 요코FC 뭐 강등이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오사카가 뭐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아챔 이후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그 아챔 전과 아챔 후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최근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간바오사카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요코FC 정도라면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이렇게 앞섰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단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요코FC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J리그 팀들 중에서 좀 믿어야 할 팀은 그래도 가와사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쿠오카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가와사키가 이상하리만큼 좀 미토마가 빠진 이후에는
좀 이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곤 있는데, 지난 주말 경기 때 무승부를 했었기 때문에 또 연속으로 무승부보다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J리그 팀들 중에서는 한 팀은 그래도 좀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팀이 가와사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과 독식 모두 후쿠오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일단 뭐 투표율이나 배당이나 일단 요코마리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의아한 부분은, 일단은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일단 요코마리가 좀 앞서곤 있는데, 일단 사간도스가 순위적으로도 좀 높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경기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봤던 이 경기력에서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수비에서의 그런 공간들이 좀 이상하리만큼 최근에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코마리의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코마리도 믿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생각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낮게 책정된 부분들, 그래 상대 전적도 근소하지만 좀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경기를 투픽을 쓰기에는 투표율이 너무 몰리진 않아서 저는 그냥 사간도스의 단통 패를 최종 픽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독식에서는 그래도 이 경기를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았지만, 이 경기 좀 이변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독식에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세레스 오사카 대 쇼난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이상하긴 하죠. 이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세레소 쪽으로 너무 좀 몰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배당 자체가 뭐 배당도 사실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투표율이 이 정도까지 몰릴 만큼 세레소가 잘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레소가 보여주는 경기력, 뭐 밸런스도 괜찮고, 그리고 측면에서의 사카모토나 기요타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카나자키도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쁘진 않아 보이고, 수비도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쇼난이 저는 조금 약간 도깨비적인 모습을 이번 시즌에는 좀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나왔었던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번 시즌에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도 있고, 특히나 크로스 상황에서의 웰링턴의 뚝배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볼 처리가 좋지 않은 세컨볼을 상대에게 많이 내주는 이 세레스 오사카가 좀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가져가기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는 승보다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최종에서는 승무 투픽이면 그래도 지진 않을 것 같아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세레스 오사카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도쿠시마 대 가시아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가시아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과거 기록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배당은 일단은 이 도쿠시마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됐죠. 투표율에서는 가시아가 정배당이지만 배당에서는 역배당을 받았죠.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배당에서의 정배당을 받은 팀들이 좀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시화가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 라인이 높아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도쿠시마의 경기력이 그것을 뚫어낼 만큼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아에게 좀 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롱가가 빠지고 나서의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번 시즌 초반의 가시아였었지만,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티아노 선수를 데려왔죠. 그래서 그 선수가 많은 득점을 최근에는 하고는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가시아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투표율과 배당이 정력배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종에선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봤던 경기력 시선대로 도쿠시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포항의 경기고요. 일단 전북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고 그리고 투표율이나 이 배당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포항은 팔라시오스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일단 전북이 지난 경기 때 성남 상대로 굉장히 아쉬웠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무승부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에서의 경기고 전북이 사실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다소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의 전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연무까지 가기에는 연무를 만들기에는 지금 포항의 강현무 선수가 강현무 키퍼죠. 강현무 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북을 막아내기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의 불안한 저는 제공권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전북의 구스타보의 뚝배기가 통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전북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서울과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울산이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서울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울산의 경기력 일단은 상대팀이었던 수원삼성이 좀 못하는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청용 선수가 멀티골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한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역전을 할 모습들은 울산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들 보셨겠지만 전반전에 팔라시오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한 골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이 됐었고 다시 리드를 또 2대1로 지켜나갔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무승부가 됐었죠. 물론 강현무 키퍼의 선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도 후반전에 퇴장당한 게 아니라 전반전에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지금의 서울은 안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서울은 굉장히 좋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의심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패로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전북과 울산 둘 중 한 팀은 조금 부러뜨리는 게 독식에선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좀 바치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가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 때 득점을 만들어낸 부분들은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전에 전북이 보여줬었던 원정에서의 그런 답답한 경기력처럼 울산도 그런 경기를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독식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대구의 경기고요. 인천이 홈에서는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좀 무승부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 이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승을 하기에는 두 팀의 경기력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구가 스쿼드가 좀 얇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적들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인천도 나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경기 때 좀 쉬었기 때문에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득이 된다면 이 체력적으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실이 된다면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득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가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인천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력에서는 인천이 최근에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곤 있지만 대구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일단 배당이 좀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인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수원 더비죠. 일단 수원삼성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하긴 한데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는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나도 낮게 책정된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수원FC가 앞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난 경기는 사실 홈콜도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정에서의 수원FC는 이 판정에서의 이득을 많이 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수원삼성이 이 수원더비만큼은 좀 정신무장해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팀이 빅버드를 같이 경기장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수원의 주인은 수원삼성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평소보다는 슈퍼매치만큼 적극적으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수원삼성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수원삼성의 승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울산과의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 수비적인 아쉬운 부분들, 근데 그거는 울산이 좀 잘했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전적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수원삼성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승무 투픽으로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과 수원삼성이 전체적으로 이 경기력이 사실 울산과의 경기 때 정상빈의 모습도 그랬고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더비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수원삼성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이제 프로토, 주중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